누룩을 섞고 정성스레 술을 빚으면 세월이 그윽한 향기를 더합니다. 이 막걸리를 옛 어르신들은 농주라고 불렀죠. 농사일을 하면서 마시던 술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농번기가 되면은 이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허리 펼 새도 없이 이 고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에게는 이 막걸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술이었죠. 막걸리 한 사발로 빈속을 달래던 아버지의 넓은 등이 기억에 선한데요. 옛날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 또 이걸 한 대접을 잡고 나가면 진통제 약모냐 기운이 번쩍 나가지고 일을 하루 종일 하지. 고단한 시절 아버지에게 밥상은 마음을 다독이는 술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막걸리 안주도 딱이죠. 됐어. 묵묵하게 상을 차리던 어머니의 손맛은 소리 없이 건네는 위로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을 식혀준 한 사발의 술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그는 게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마을을 뵙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막걸리 담궈 먹는데 이물이 워낙 좋아서 이물을 길어다 저희가 막걸리를 담궈서 여기 우물을 길러 왔어요. 아, 이 안에 우물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오. 굵은 거랑 깊은 우물이 있어요. 아,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봐도 됩니까? 예. 네, 아, 들어오시죠. 예, 예.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여기가. 이게 우물입니다. 오. 이젠 술을 만들지 않지만 오래된 우물은 아직 남아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낯설지가 않아요. 옛날에 여기 최성 씨 아들과 딸도 여기 촬영을 하셨는데 뭘 지금 잘 모르실 거야. 맞죠? 네네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새 건물이 아니었는데 거의 막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네, 리모델링을 했죠. 그렇죠. 네, 복원하려고. 벌써 30년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의 배경이었죠. 1925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전쟁 때 양평이 격전지였지만 이곳은 폭격당하지 않았던 덕에 유엔군 지휘사령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막걸리의 역사를 소개하는 지역 문화재로 남아있죠. 어디서 이제 술을 담그셔요? 저 어르신 댁에서 담깁니다. 아, 어르신 댁에 가서 네. 술을 담그셔요? 오늘은 제가 네. 경운기를 편안히 제가 운전하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줄 줄 아시는지. 제가 조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보시죠. 가시죠. 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남자지만요. 드라마에서 경운기를 좀 몰아본 경력자입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아주 부드럽게 하시네. 시골에 와서 농사 지셔도 되겠어요. 시골에 와서 농사 져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마을 어르신들은 농번기가 되면 집집마다 모여서 술을 빚으신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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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이게 떠온 물은 어디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요. 네. 항아리에다 보내서 넣을 거예요. 아, 시골에선 모내기를 하기 전 서둘러서 담그는 술이 바로 막걸리랍니다. 저거랑 가져졌으면 우리가 가져가지고. 아니 근데 밥을 자꾸만 이렇게 뒤적하셔요? 식으라고. 아, 식으라고 빨리. 아, 밥이 따뜻하면 술이 안 돼요? 안 되죠. 이 술밥이 따뜻하면 쉴 염려가 많아요. 아, 쉰다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식혀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넣고. 술밥을 제대로 식히지 않고 누룩을 버무리면 술이 익기도 전에 쉬어버린다네요.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떨어지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담으면 돼요? 네네네. 오. 그렇게 보이게. 누룩과 버무린 술밥을 항아리에 옮겨 담은 뒤 술밥의 양만큼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주시. 아니 같이. 예. 뭐 같이 드신다 그러는 저만 저만 들고 있는데요? 이장님은? 어디다 둬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하면 막걸리가 된답니다. 그 옆에 항아리는 술을 담궈 놓은 겁니다. 미리 4-5일 전에. 아, 5일 전에 담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술이 됐겠네요. 네, 됐어요. 오.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술 냄새가 나죠? 술이 아니라 된장인데요, 된장. 아니, 누룩이 떠오른 거 이제 발효가 되면서. 발효가 잘 된 누룩을 걷어내면 누렇게 익은 막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채를 걸르죠. 걸릴 건데. 예, 맛 좀 한번 보세요. 너무 독한데요? 네, 엄청 독해요. 여기다 물을 섞으면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잘 익은 술을 거른 다음 물을 섞어서 농도를 조절해 준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아는 막걸리가 된다네요. 향은 좋네요. 네. 이 술은 그래서 언제 담으세요? 이제 저기 모 심을 때, 모 심을 때? 모 심기 조금 전할 때 이제 담아서 모 심을 때 이거 먹는 거죠. 아, 모 심을 때, 농번기. 예. 옛날에는 몰래 담가 먹었잖아요. 신조사가 나와가지고 세무서에서. 왜 이렇게 단속까지 피하면서 꼭 그렇게 술을 담궈 드셨어? 밥을 안 잡수니까 술만 잡수면 한삼을 잡수고 일 나가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 그리고 이걸 한 대접을 잡고 나가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통제 약모냐 기운이 번쩍 나가지고 일을 한나절 할 걸 하루를 하고. 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버님들이 일이 힘드시니까 이 술 한 대접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일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냥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몰래 그렇게 해서 드려야지. 잡수고 가서 일을 하셔야지. 농기구도 변변찮던 시절 아버지는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종일 일하셨습니다. 가족들 먹이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늘 땀에 절어 있던 몸을 막걸리 한 사발로 식히셨죠. 몸이 부서지게 일하던 아버지에게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던 겁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북어를 두드려 북어국을 끓이셨죠. 이윤가 끓여주려 그래. 제가 좀 두드려 드릴까요? 네. 아. 그냥 패면 돼요? 네, 두들겨 패세요. 아, 뭔지 알겠다.
이 남편한테 에라이 나는 잘해보자. 이거요, 언니? 남편을 때리지는 못하잖아요. 아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그냥 걸어다 그냥 분풀이 하는 거지. 예전에 그럼 북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이 미워서 북어에 대신 화풀이를 하신 건데요. 북어에다만 대고 그냥. 이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요. 바가지를 막 긁죠, 이제. 한나같이 이렇게 매일 먹느냐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않고 이제 자지요. 그러면 너무 불쌍해. 치근하고 안 됐고. 그냥 그짓거를 하고 그냥 농 갈고 들어와가지고 술이 차가서 자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내가 왜 그랬나 싶고. 얼마나 일이 고되고 힘들고 했으면 그 술로.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래도 신랑밖에 없어. 그럼요, 맞습니다. 잔소리를 하다가도 막걸리로 고단함을 달래는 남편이 애잔한 마음에 아침마다 북엇국을 끓이셨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 밀가루를 넣으면요 풀어지질 않아요. 더 이상 오소리 벗기 때문에. 밀가루 옷을 입힌 북어포에 달걀까지 풀어서 끓이면 국물에서 맑고 담백한 맛이 난답니다. 오, 완전히 다르네. 옛날에 시골에서 해 먹던 거. 옛날에는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아버지 끓여드리고 그러는 걸 이렇게 봤어요. 남편이 술 드시고 많이 드시고 오시면 그렇게 밉다 네, 그러고 네. 잔소리하고 그러셔도 네. 이렇게 북엇국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리시네요. 한번 드셔보셔. 제가 그럼 한번 맛볼까요? 싱거운 거 같지 않가? 야, 이러니 이렇게 맛있게 정성스럽게 이런 맛을 내주시니 아버님들이 막걸리를 안 드실 수가 안 드실 수 없어요. 이걸 딱 먹으면 막걸리 한 잔. 이게 한 잔 먹어야겠네. 야, 진짜로. 막걸리 좀 한 잔 드세요. 뜨끈뜨끈한 거, 추신데 뜨끈뜨끈한 거 더 잡숴요. 기름에 볶지 않아 깊은 맛을 내는 북엇국은 남편을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밭고랑 사이에 돋아나는 돌미나리가 아버지의 술상에 올랐다죠. 이건 뜯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 부치려고요. 요맘때 되면은 미나리 좀 많이 부쳐 드시나 봐요. 이게 막걸리 안주로 딱이죠. 엄마가 늘상 밭에 그 미나리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늘상 얘를 관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맘때만 꼭 뜯어서 그 술안주로 꼭 미나리 전을 부쳐서 올리셨죠. 싱싱한 돌미나리로 부친 전은 딱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데요. 상큼한 향이 막걸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답니다. 놓고 예쁘게 빨갛게 당근 넣어. 우리 아버지가요. 누가 있으면은 그냥 일로 와라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술 있다 그래. 술상을 25번씩 차려봤어요. 하루에? 네. 오. 되게 세네. 네, 우리 아버지는 잘 살았구나. 우리 차리다가 동생이 차리다가 그러면 내가 시집 오려니까 우리 동생이 또 밤늦도록 차려주는 거야. 늘 동이 트기도 전에 들에 나가서 일하셨던 아버지. 딸들이 부쳐준 돌미나리 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은 고단한 하루를 달래는 고마운 선물이었을 겁니다. 됐어. 예전에 수치가 나오셔요. 지금도 수시로 해 먹으니까 뭐 집에서 매일 뭐 미나리 반찬에 미나리 무침에 뭐 이런 전에 뭐 다 해 먹죠. 돌미나리 전에 담긴 소박한 봄의 맛은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마을에서 막걸리를 담그면 고기 요리도 빠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철판에 볶는답니다. 맞아, 맛있어. 요리 좀 해보셨나 봐요? 즐겨합니다. 혹시 네. 이 동네에서 막내신가요? 제가 저 막내죠. 진짜요? 네.
이야, 멋지십니다. 우리 막내고 네. 총각이에요. 총각. 아, 진짜요? 네. 아니, 장가 가셔야겠네. 갔다 왔어요. 어딜 가나 막내가 고생이 많은 법이죠. 덕분에 동네 잔치가 제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어머니도 다 오셔요. 자, 예. 이렇게 즐거운 날 막걸리가 빠지면 또 섭섭하겠죠. 정말 정이 넘치도록 잔을 가득 채웁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처음이니까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야, 제가 정말 오늘 날 잘 잡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예,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이렇게 웃음 띤 얼굴 잊지 않으시기를. 자,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깊은 맛을 내는 술처럼 마을의 정도 켜켜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파릇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계절, 막걸리 한 잔이 꼭 필요한 시기랍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심으셔요? 네, 지금 고추 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으신 거예요? 한 600개 되겠네요. 아니, 두 분이서 이렇게 모종 600개 이상을 심으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이 정도 이렇게 쉽게끔 이렇게 딱딱 나와서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막걸리나 한잔 하시죠, 저기. 막걸리요? 아니, 참 먹을 시간이라서. 아, 네. 참 드실 시간이세요? 네, 딱. 아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막걸리부터 이렇게 새참 드실 때. 요즘에도 새참엔 막걸리가 빠지질 않는다죠. 일이 되니까지 힘들 때 이제 되니까 그럴 때 한 잔 먹으면 좀 힘이 나죠. 그래서 농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부터 이제. 네. 지금이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뭐 직업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근데 가족들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고 하지만은 옛날에 아버님 시대에는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정말로 이게 막걸리가 농주죠, 농주. 고된 농사일을 하는 농부에게 이 막걸리는 노동주였습니다. 이 농주라 불리는 그 막걸리도 그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곡식으로 술을 빚어서 곡주라기도 하고 또 큰 바가지에 가득 담아서 마신다고 대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그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담아서 따라 마시던 그 막걸리 맛이 오늘따라 좀 그립네요. 험준한 칠갑산 자락 아래 100년이 조금 넘은 오래된 양조장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양조장의 7번째 주인 권경남 씨인데요. 20여 년 전 청양에 내려와 막걸리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밀가루. 이거 저 이제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 이곳에선 밀가루를 쪄서 직접 만든 누룩으로 막걸리를 담그는데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도 듬직한 아들이 돕겠다고 나선 덕에 수고가 덜하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서 한 거로 따지면 13년 된 거예요. 네, 23살 때부터, 겨울 때부터 제가 했어요. 학창 시절 유도 선수였던 순호 씨는 고생하는 아버지가 눈에 밟혀 운동을 포기하고 양조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는군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막걸리를 준비하는 거 과정 자체가 아기를 키우는 거와 똑같다. 너도 이제 아빠가 되면 느낄 거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아빠가 되니까 진짜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누룩을 만들고 술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일주일.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술이 망가지기 십상이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막걸리는 아기 돌보듯 지켜봐야 한다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만드는 거는 20년 넘고 유통을 많이 했지. 50년 정도 되죠. 50년이 넘으셨어요? 네, 50년. 그러니까 뭐 한 15, 16 그때 이렇게 막 양장으로 놀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양조장의 술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던 시절. 그때부터 막걸리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들이 이거 좀 마무리 좀 더 지어야 되겠는데? 네 아버지 제가 마무리 다 할 테니까 올라가서 좀 쉬세요. 그래요. 아이고 알았어.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알았어. 들어가세요. 그래. 요즘 들어 부쩍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순호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꿈이 어떤 거냐 여쭤봤을 때 나는 이렇게 양조장 하나 있는 게 평생 꿈이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평생 전국을 떠돌며 막걸리를 배달하던 아버지는 당신의 양조장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이 양조장을 운영하게 됐지만 얼마 전 덜컥 쓰러지는 바람에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막걸리에 울고 웃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은옥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손맛을 발휘하는데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네, 술찌검이요. 막걸리를 이제 걸르고 나면은요, 그 술찌검이라고 나와요, 이게요. 이게 나온 걸로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재놔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은 핏물도 싹 빠지고요. 그 냄새 안 나고 뭔가 부드럽고 계속 땡긴다고, 뭔가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 담아가지고 드셨던 분들은 그걸 주로 해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조장을 하면서 알게 된 맛이라죠. 잡내를 잡기 위해 청양의 명물 구기자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이제 숙성된 거거든요, 이게요. 고기가 육질이 보들보들해요. 하룻밤 재워놓으니까. 술찌개미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연육작용을 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잡내도 없앤다네요. 일하다 보면 힘들지 않아 지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서 또 이제 구기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해드려요. 4월 초부터 딱 한 달 정도. 요맘때 구기자 새순이 가장 연하고 맛도 좋을 때랍니다. 원래 구기자 순도 나물로 해 먹어요? 네, 나물로 해 먹어요.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겉절이 해가지고 삼겹살에다 수육에다 싸 먹어도 맛있고요. 구기자보다 이 이파리가 연한가 훨씬 더 많아요. 아, 열매보다? 예. 이거는 딱 한철 나오니까. 구기자 열매는 간에 좋기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파리도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 봐요. 이게 이파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요? 어머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는데 아들이 나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아빠는 술 많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이걸 해드리면 좋으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술 드신 다음날 이걸로 해장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네, 이거 금방 깨네 그래요. 연하고 부드러운 구기자 순은 식초물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 사과를 채 썰어 곁들이면 산뜻한 봄의 맛이 일품이랍니다. 3년 된 된장이랑요
참기름, 들기름 넣고요. 깨 넣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육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맛있어요. 쌉쌀한 맛의 구기자 순 겉절이는 입맛을 돋우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여기에 술지개미로 숙성해 부드러운 식감의 수육까지. 양조장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최고의 막걸리 안주가 탄생합니다. 엄마, 옥세현 씨랑 이모부랑 형님 모셨어요. 여러 드세요. 양조장이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 동네 어르신들이 오가는 길에 참새 방앗간 들르듯 찾아오신답니다. 농촌에 이러다 목이 말르면 무조건 양조 가서 그냥 진을 이끌어놓고 퍼먹기도 하고 일하시다가 목마르면 일로 오세요. 네, 와서 한 잔씩 먹고 가시고 부담 없이 먹으니까 와서. 여기가 주정리라고 해서 술주자 정자영자 있어가지고 주정리거든요. 이 동네에 주점이 6가지 있었어요. 6가지가. 이 작은 동네에 주막이 많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청양 쪽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이 동네뿐만 아니라 칠갑산 밑에 동네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일찌감치 광주리 뭐 버섯 따고 어르신들도 나무에서 지게 지고 가고 청양 가서 그거 팔고 오시다 보면 전실 때 다 되거든요. 그럼 오다가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여기서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이제 막걸리로 먹고 그러고 집에 가시다 보니까 이 주막이 많았더라고요. 청양을 오가는 길에 쉬었다 가는 주정리 주막은 아버지들이 고단한 마음을 달래던 곳이었을 겁니다. 주막은 사라졌지만 양조장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막에 들렀다 가듯 양조장을 찾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 날 땐 술안주도 종종 만드는데요. 그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이걸 이렇게 닭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초계 무침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친정 아버님도 약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속상하시면 술 한잔 드시고 막 그러셨죠. 술안주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알고 보면 그렇죠. 어릴 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안주가 초계 무침이었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도 먹고 싶잖아요. 옛날 어려웠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엄마 옆에,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에는 형제가 많으니까 이거 찢어가지고 무쳐야 한참이라도 이거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걸 찢어서 이렇게 해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추억. 그래서 초계 무침은 은옥 씨에게 그리운 아버지의 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엔 술 좋아하는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며 안주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죠. 여기 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동네 분들이 밤 전도 해서 드시더라고. 밤으로도 전을 부쳐요? 네. 전 부쳐도 맛있더라고요. 밤 이거 갈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밤묵을 많이 해요 또 여기는. 아, 묵도 만들고? 예. 이게 전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저 묵도 하고 이게 부침개도 하고 다 해 먹어요 이거. 곱게 간 밤에 전분을 섞어서 부치는 밤전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 안주랍니다. 점심 밥 먹기 전에 조금 이제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주면 그 막걸리에다가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밥도 되고 끼니도 되고 이런 안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네. 근데 이게 좀 든든해요. 또 밤전이라 가지고. 며느님은 시집은 지 얼마나 만에 지금 밤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년 돼가요. 결혼한 지. 시집 온 지 7년? 네. 7년 차? 7년 차. 근데 아직 밤전을 한 번도 못 먹어봤고 시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네,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봐봐. 남편 술안주로 만들다 보니 며느리에겐 미처 맛을 보여주지 못했다나요? 오늘은 미안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부칩니다. 예쁜 손녀 입에는 잘 맞는 것 같고 며느리 입맛에는 어떨까요? 식감은 감자전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고소하고 좀 더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서 해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따로. 애들 키우니까 힘드니까 여기 와서 먹어. 어머니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면은 엄마가 안 해주고는 못 먹이거든. 밤전의 고소한 맛엔 자나깨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은옥 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술 만드는 작업이 끝나고 양조장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막걸리 한 잔으로 고단함을 달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엄마, 밥 다 됐어요? 어서 와. 아우, 배고파. 얼른 어서 오세요. 오늘 술 만드시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그런데 오늘따라 좀 허전합니다. 비어있는 아버지의 자리가 유독 휑하게 느껴지는데요. 맛있다. 건강을 그냥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멋진 아빠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니까. 왜 이렇게 또 울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아버님. 그냥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고 제가 양조장 잘 지켜가지고 보답을 드려야죠. 네. 아버지의 평생 꿈이 담긴 막걸리 한 잔. 그 맛과 향기를 아들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집에서 직접 술을 빚던 옛날엔 어느 집에 가도 술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담그는 방법도 맛도 모두 달랐죠. 일들 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아유, 출동 시간이에요. 아이고 반가워라.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변으로 가는 건데 예.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르느라고요. 아 변누룩? 예. 벼로 누룩을 만든. 조금 생소한데요. 술 빚는 데 사용하는 누룩을 벼로 직접 만드신답니다. 그렇죠. 이거 채로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껍질채로? 예. 그러면은 술을 발효할 때 예. 아주 향이 과일 향이 나고 굉장히 깔끔해요 술이. 아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수원 백시문중에서 내려오는 전통 술인데요. 한때 명맥이 끊겼던 벼누룩술을 10여 년을 연구한 끝에 되살려냈다는군요. 수리 아빠, 그 빠로 왔어요. 아유 여기 누구셔요? 아야. 술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술을 빚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이에요. 예. 가을에 벼를 수확하면 햇볕에 잘 말렸다가 봄이 되면 1년치 누룩을 만듭니다. 껍질이 없어졌네. 처음에는 누룩을 제대로 발효시킬 줄 몰라서 쌀도 술도 참 많이 내다 버렸답니다. 그것도 맞아야 돼. 물량, 쌀량, 물량, 누룩량, 온도 이게 다 맞아야지만 제대로 술이 되는데 그걸 몰랐었죠. 그리고 술을 시잖아요. 그럼 내가 들여다 버릴 수가 없고 저 아저씨 보고 저 산에다 갖다 버리라고 좀 들어다가 그럼 처음엔 몇 번 버리더니 나중에는 감춰놔요. 그 신술을 아까우니까. 그렇죠. 한 10여 년 동안은 그냥 혼자 씹어졌잖아요. 나 혼자 이제 우리 후배하고 아주. 야, 그 아버님하고 후배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주 그냥 그 속을 아주 쾌절 부르고 아주 즐거웠어요. 벼로 누룩을 만들면 발효 속도가 밀보다 더딘데요. 볏짚 위에서 한 달 이상 숙성해야 제대로 된 술맛이 난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누룩에 하얀 곰팡이가 피면 곱게 빻아 술을 담급니다. 벼누룩으로 빚은 술은 원래 궁중연회에 올랐던 술이라죠. 그런데 수락관 라인을 통해 수원 백시문중으로 전해지면서 가문의 술이 되었답니다. 술 역사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250년 됐다고 그래요. 궁녀들은 쫓겨나가지고도 혼자 살아야지 뭐 재가를 하거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주 와가지고 숨어서 사는 거죠. 뭐 그리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술이 좋은 술인데도 어디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누구한테 크게 전파도 못 하고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예. 벼누룩으로 술을 담그면 누룩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맛이 깔끔하고 향이 깊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 완성된 건 요거 2개고 아, 이건 예. 아직 덜 됐거든요. 네. 냄새 맡아보실까? 제가 네. 마음이 설레는데요. 와, 향이 너무 좋은데요? 향 좋아요. 이 벼누룩 술은 향이 좋아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 과일 향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벼누룩이라는 게 그 자체가 그런 향을 만들어내요. 좋은 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과 맛을 내기 때문일 겁니다. 마을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막걸리와 함께 내는 음식이 있는데요. 북어로 국물 맛을 내고 두부를 넣어서 끓이는 연푸국입니다. 그 옛날에는 저기 이세를 걷었었거든요. 옛날에 보리 2말, 벼 2말 그렇게 해가지고 걷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다 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죽이고 국이고 이제 술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렸죠. 연푸국이란 이름은 두부가 들어가서 붙여진 거랍니다. 연푸국 끓이는 두부는요 단단해야 돼요. 꼭 눌러가지고 단단해야 이렇게 나박나박 썰을 때 부서지질 않고 또 끓여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귀한 음식. 그래서 아무 때나 먹기 힘들었는데요. 양주를 거쳐 속초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 덕분에 그 옛날에도 건어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답니다. 북어 들어가지 다시마 들어가지 멸치 이 재료가 시골에서는 고급스러운 재료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푹 우려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이제 좁쌀 가른 걸 죽을 쓰고 죽이 다 쏘진 다음에 한번 넣고 끓여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좁쌀에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두부를 넣어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챙겼습니다. 걸쭉하고 뜨끈한 국물은 든든한 막걸리 안주이자 헛헛한 속을 풀어주는 술국이었답니다. 제사나 명절 때 술을 담그면 빠뜨리지 않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녹두였다는데요. 맷돌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고급이잖아요. 녹두로 하는 안주가. 그래서 뭐 특별한 때 아니면 자주는 못 해 먹는데 녹두가 우리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처구니가 빠졌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똑바로 해야지 그게 삐뚤지. 잘 빠져요. 아주 잘 저게. 빠져요. 아주 곱게.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나무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딱 맞질 않고 그래서 이게 내 시집 오니까 55년 됐거든요. 시집 온 지가.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맷돌과 함께 손맛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 나 죽었을 때 제사 지낼 때
밀가루 전을 쓰면은 나 제사 지내지 마라, 내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녹두를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성스럽고 고급스러운 걸로 나의 제사를 지내라 이거지. 음식할 때도 예의와 격식을 엄격하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니. 전 하나를 부쳐도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늘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벼를 찌칠 하나가 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제사 지내게 쌀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데는 쌀 꽂아 지내는 게 아니라고 안 주셨어요. 옛 법은 아주 꼭 지키시는 분이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엄격한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영자 씨를 친딸처럼 격이 없이 대하셨죠. 제사 때 며느리가 부친 녹두전에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며 손맛 좋다는 칭찬도 참 많이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우리 백씨 집안에서 하던 방법이에요, 이게. 시집 때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고. 우리 어머니는 꼭 고사리 쓰기도 하고 넣는 건 하나도 빼면 안 돼. 녹두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면 며느리 손을 꼭 잡아주셨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른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널찍한 마당이며 뒷산에 돋아나는 산야초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라죠. 손으로 해도 아주 잘 꺾여요. 연하니까. 아버님, 가시오가피에다가 술 드시면 안 취해요? 암만 먹어도 안 채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해요 정말. 그래서 가시오가피만 툭툭 따시는 거예요? 가시오가피하고 저 엄나무 먹는데 엄나무는 약간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근데 지금 오가피는 아주 적긴 해요, 아주 적긴. 그래서 가시오가피만. 그렇죠. 자주 먹어요, 아주. 아내가 정성으로 빚은 술과 안주로 곁들인 산야초 덕에 지금껏 건강하게 술을 즐기시나 봅니다. 집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닭이 있다는데요. 색깔이 이건 백봉이고 하얀 거고, 요건 청개고 청개. 맛있는 닭. 이것도 우리나라 닭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은 이 닭만 먹었대요. 그래요? 와, 저는 이런 닭 처음 봐요. 우리 최수동 씨가 모처럼 와가지고 내가 청개닭 아주 큰 놈을 잡아 아주 대접 할머니니까 한번 잡아봐요, 한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예. 오! 아버님, 저는 최수영 씨한테 군대는 어떻게 갔다 오셨어? 이렇게 무섬을 타니? 닭은 오! 잡았다. 오늘 채면 다 구겼네요. 아니 우리 최수영 씨 아주 그냥 용감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래? 물고기 뭐 이런 거는 생선은 괜찮은데 제가 이 닭만은 자, 내려가십시다. 이제 아버님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 무시무시한 태조 왕건님이 왜 이렇게 약하실까? 임금님이 잡수셨다는 귀한 닭을 오늘은 저를 위해 잡으셨답니다. 이걸 여기다 굴 거예요. 솥에다가. 솥에 구멍이 난 네. 일부러 낸 건. 그런데 이 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거 보이시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 쓰다가 구멍이 나가지고 못 쓰는 솥이 있는데 우리 거기다 한번 구워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야, 그러면 이 닭 생전에부터 했으니까. 닭 바베큐는 여기가 원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시어머니에게 혼이나 기가 죽어 있으면 시아버지가 몰래 닭을 구워주셨답니다. 솥에 난 구멍으로 기름은 쏙 빠지고 살은 촉촉하게 익어서 막걸리 안주로도 잘 어울린다네요. 술은 기억과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죠.
오늘 한 집안의 오랜 이야기가 담긴 밥상을 마주합니다. 자, 우리 명인이 만든 견우룩술 한 잔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 귀한 술을. 이 맛있는 술에다가 또 우리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최수종 씨가 함께 자리를 해가지고서 오늘에 한해서는 한 잔 더 해서 넉잔만 먹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석 잔만 마시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다는군요. 오래된 이 전통의 술을 좀 대를 이어서 좀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은 정말 아버님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명주는 대를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기쁨을 나누고 때론 고단한 삶의 위로를 건네는 한 잔. 술상에서 익어가는 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야 맛이 들고 향을 내는 술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한 번에 완성되는 삶도 없고 서둘러 깊어지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빚은 진한 막걸리와 오늘은 더없이 향기로운 밥상을 만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